됐다. 자, 오늘은 개새끼 2회. 자, 개새끼 2회에 몇 페이지부터 할 거냐면, 조용해. 빨강이냐? 그거 봐봐. 수민아, 빨강이냐, 파랑이냐? 몽충이. 저 몽충이 뭐가요는 뭐요? 자, 그럼 우리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 32쪽. 개쓰기 2회 32쪽. 자, 32쪽에 봤더니, 가에는요, 어떤 개념 설명을 한 쭉 줄글이 실려 있고, 나에서는 건필의 주생전인데, 요 놈은 EBS 연계가 아니에요. 수능 특강에도 없고, 수능 완성에도 없어요. 그럼 그 뒤에 다가 뭐냐면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건 수특에 나왔는데, 이걸 제가 언제 수업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다만, 수능 완성할 때 유형편 몇 페이지? 54페이지. 유형편 54페이지 하다 보면 현진건의 고향에서 기억나니? 네. 뭔데?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 삼국 옷을 다 입었죠. 한국, 그 다음 조선, 일본, 중국 옷을 다 입었잖아. 그래서 막 옆에서 막 껄떡대갖고 내가 뭐 이런 새끼야 다 있어 해서 경멸을 하죠. 근데 묘한 호기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들어보잖아.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와? 그렇겠죠. 그 조선에서 어떻게 해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쫓겨나죠. 그래서 간도로 갔는데 간도에도 어떻게 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정착하고 있었어.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하죠. 그러다 부모님도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중국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했던 거야. 일본에 가서 탄광 생활도 하고 제철소에도 들어가 봤는데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서 고향에 왔죠? 왔더니 누구 만나? 여자친구. 그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술집에 팔려갔다가 늙고 병들어서 버려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지식인인 내가 술을 따라주면서 어떻게 해서 서로 연민, 공감을 해줬죠. 그게 현진건의 고향이야. 근데 그거 설명할 때 보기 박스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식인인 나가 우월한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공감하고 그와 유대감을 쌓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수업을 뭐 했냐면 그렇다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지식인이 뭔가를 계몽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했잖아. 그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 더 설명한 게 뭐였어? 그렇죠. 시문의 상록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한번 했구나.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그죠? 그럼 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어디를 가신다? 유튜브 가셔서 만점 낙몽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찾아서 들어라. 뭘 홍보야? 가서 들어라. 됐죠? 그래서 난 이건 안 하겠다. 그러면 권필의 주생전을 왜 실렸냐? 이광수의 무정은 삼각관계입니다. 그죠? 바로 형식이라는 애와 그 다음 영채와 그 다음 누구지? 선형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삼각관계죠? 권필의 주생전은 권필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배도랑 결혼을 합니다. 배도는 기생입니다. 먼저 배도는 기생인데 이 주생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권필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놈을 공부를 잘 하게끔 내조를 해서 장원급제를 하면 신분 세탁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 내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권필이 배도를 좋아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내조도 잘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과외를 하러 갑니다. 그 승상의 집에 과외를 하는데 구경이라는 애를 과외해 줍니다. 걔가 국어 영어가 좀 약해서요. 구경이를 과외를 해주다가 걔의 누나가 너무 예쁩니다. 걔가 누구냐면 선화입니다. 선화. 그래서 선화한테 푹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화랑 너무 관계가 진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배도가 같이 사는 사람인데 잘 안 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경이가 너무 공부를 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가르쳐야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와요. 그러면서 선화와 아름다운 밤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배도가 너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서 와요. 와보니까 어떻게 그 승상이 불러서 술자리에 불러서 가봐요.
그래서 서로 만났잖아. 만나서 어떻게 해서 뭐 이거 왜 안 오지 하다가 잠깐 다들 나간 거야. 그래서 구경의 방에 들어가요. 과외하던 방이 있겠죠. 거기 가봤더니 자기의 권필에 이런 가방 같은 게 있는 거야. 열어봐요. 열어봤더니 어떻게 써요? 열어봤더니 그 권필의 가방에다 뭘 넣느냐면 자기의 편지를 넣습니다. 야, 이 잡새끼야, 집에 좀 들어와라.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그거를 권필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선아가 이게 뭐지? 하고서 열어봐요. 그때 거기에 뭐가 나와? 여자의 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지워요. 어디만 지우냐면 배도라고 써있는 걸 선화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배도가 봤더니 선아가 내 편지를 다 여기 칠해놓은 거야. 그래서 집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갑니다. 이 새끼 빨리 오라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배도가 화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배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권필과 선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그래. 너네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니까 결혼해라 해요. 결혼식 전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어차피 이건 됐으니까 패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36쪽을 하겠습니다. 36쪽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간쓸개를 배우고 있지만 세 권을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과 요거 지금 간쓸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세 권을.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놈 한번 볼게요. 도대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과 어디가 연결되냐? 정서의 정과정은 연계된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그 뒤에 있고 작자 미상 선생의 황계사도 연계된 게 아닙니다. 그럼 젠장 이거 왜 연계됐냐면 10번에 보시면 보기 박스에 가운데 시가 보이죠? 만전춘별사라고 10번 보기에 있죠? 그놈이 연계된 거야. 그죠?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게요. EBS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볼게요. EBS 수특 내용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어디. 자, EBS 수특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가의 줄글이 길게 나옵니다. 줄글이 길게 나오면서 문학 개념 설명이 쫙 나와요. 그러다가 다가 문학 개념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2개 넣었어요. 그럼 문학 개념에 뭐가 나오냐면 그 수특에서 문학 개념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설명이 되냐면 주객 동일화에 대해서 설명을 주구장창 합니다. 주객 동일화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와 함께 주객 동일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설명이 있냐면 주객 대비에 대한 설명이 쭉 있더라고요. 주객 대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개념 설명을 먼저 하면 주객 동일화는 외부 상황과 외부 상황이 있겠죠. 요거와 동일하니까 같아야 되죠. 화자의 처지라든가 또는 뭐냐면 정서 이것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객 동일화, 주인과 손님이 같다. 주인과 손님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동일화됐대요. 그 다음에 주객 대비는 그럼 뭐야? 외부 상황이 있으면 외부 상황과 대비라는 말이 견주어 차이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차이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화자의 처지라든가 정서가 반대입니다. 대부분은 외부 상황이 되게 초긍정 상태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화자의 처지와 정서가 부정적인 상태로 오겠죠. 되냐? 주객 동일하라면 2가지 조건이 있겠죠. 외부 상황이 초긍정이면 나도 초긍정. 그죠? 만약에 외부 상황이 부정적이라면 나도 부정적인 상태로 오겠죠. 됐죠? 그러면 이딴 것들은 왜 하냐? 이딴 것들은 왜 하냐면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강조할 때 이런 것들을 쓰더라. 그러면서 문학 개념 설명할 때 주객 대비의 예를 3개를 들어줍니다. 예를. 그럼 우리도 한번 예 같이 해볼게요. 주객 대비의 예입니다. 요 바로 밑으로 들어오면 돼. 주객 대비의 예가 뭐였냐면 첫 번째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을 줬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꾀꼬리가 나와요. 꾀꼬리가 꾀꼴 합니다. 근데 이놈은 꾀꼴 하는데요.
암수 정답게 꾀꼴 해주셔요. 그럼 무척 행복한 꾀꼴이군요. 암컷과 수컷이 정답게 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줄 알아요? 나는요, 어떠냐면 화자는 암수 정답게가 아니라 그냥 순놈 외롭게 또는 암놈 외롭게 있습니다. 그냥 외롭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반대 개념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의 외로운 상태를 강조한다고요. 이 글의 작품의 제목은 뭐예요? 와, 마씨. 뭐야, 이거 제목은? 와, 새끼들. 자, 요게 황조가죠. 누가 썼어요? 뭐에 속삭여, 이 설레게, 이씨. 유리왕입니다. 유리왕의 황조가 같은 거. 살짝 설렜어, 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우리 미상 선생님이 쓰신 우리 그 간슬기에 나왔던 만전춘 별사입니다. 만전춘 별사라는 작품입니다. 만전춘 별사는 가득할 만차입니다. 이거 뭐 큰 집 할 때 집전자고요. 봄, 이별. 그러니까 뭐 늦봄의 이별 이런 정도 하자. 늦봄의 이별 이런 정도. 총 4수 정도로 되어 있는 건데 EBS에선 2수가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2연이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4연 모두 다 저기 주객 대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주객 대비가 된 2연만 나왔어요. 주객 대비가 된 거. 거기 뭐가 있냐면 도화, 복숭아꽃. 복숭아꽃이요. 활짝 펴 있습니다. 얘가 시름이 전혀 없어요. 걱정이나 시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봄날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봄날 환하게. 자, 그러면 봄바람에 또는 봄바람에 웃는다 할까? 봄바람에 웃어요. 웃음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도화, 즉 복숭아꽃은 무척 행복한 상태죠. 아무 걱정, 시름 없이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좀 달라요. 맞아. 나는 좀 달라요. 직접적으로 시름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름이 있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으니까 가로는 칠 건데 시름이 있다라는 말은 없지만 들어보면 시름이 잔뜩해요. 왜냐면 님 생각 때문에 잠은 못 이뤄요. 그래서 잠을 뒤척뒤척 합니다. 걱정이 있으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걱정이 있으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부정적인 상태네요. 오호, 됐네. 2작품 나왔고. 다음. 2개가 모두 다 시지만 이번엔 소설도 실어놨더라고요. 우리 미상 선생의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심청전이 실렸습니다. 요즘 고전소설의 시험에 나오는 트렌드는 아주 익숙한 작품에서 나옵니다. 고전소설만, 현대소설 아니고요. 익숙한 작품.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 거의 엄마한테 들었던 동화 수준으로 들었던 그런 익숙한 것들이 잘 나옵니다. 심청전이라든가 춘향전이라든가 그다음 또 뭐 있을까? 뭐 전우치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언제냐면 심청이를 낳고 심청이 엄마가 죽지요. 그러고 나서 신봉사가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지기도 해요. 하지만 내년 봄이 되면 다시 피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2번째 해 얘기합니다.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슬퍼할 거 없어.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또 뜰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슬도 있어요. 이슬. 해뿐만 아니라 이슬도 새벽에 이슬이 생기지만 너무 슬퍼할 거 없어. 없어진다 해도 다음날 새벽에 또 생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돌아온답니다. 돌아온다. 그러면 얘는 돌아오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신봉사가 생각할 때 신봉사의 죽은 아내는요 어떻게 써요? 당연히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죽은 아내는 어떻게 써? 부정적인 상태겠죠. 그러면 신봉사의 슬픈 마음이 더욱더 부각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야? 주객 대비가 된 세 번째 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 자 봐라. 지금 글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주객 동일화와 주객 대비가 있습니다. 주객 대비의 예는 1, 2, 3이 있습니다 하고 글이 끝났어요. 뭐가 궁금해지냐? 주객 동일화의 예는 안 들어줬죠. 글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주객 동일화, 주객 대비의 개념은 설명했는데 주객 대비는 예를 3개를 들어줬어요. 근데 주객 동일화가 예가 없는 거야. 그럼 수능에서는 어떻게 낸다? 주객 동일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새끼도 어떻게 했어? 이 책도 어떻게 했어? 두 작품이 나왔죠. 그 두 작품이 주객 동일화입니다. 정서의 정과정에도 주객 동일화가 되는 데가 어디 있을 거야. 그걸 찾자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황계사도 주객 동일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우리 지금 3권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정서의 정과정을 한번 해보자. 정과정을 해볼게요. 정과정인데 뭐 요렇게 끝나고요. 과정이라 함은 정서의 호입니다. 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남들에게 불리는 걸 불경시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부모가 지어준 성스러운 이름인데 아무나 개나 거냐 다 부르잖아.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는 이름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호야. 그러니까 얘 친구들은 정서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해? 과정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정서는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은 고려 의종 때 사람인데요. 고려 의종 때 사람인데 고려 의종의 부인이 정서의 여동생입니다. 고려 의종의 부인이 정서의 여동생이니까 거의 정서는 왕족이고요. 정서는 또 뭐까지 했냐면 우의정인가 좌의정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고위 간직층입니다. 근데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오면서 고려 의종이 쫓겨나잖아.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고려 의종은 힘을 빼려고. 그때 힘을 뺄 때 바로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누가 들어와? 정서가 잘립니다. 정서가 잘려요. 그래서 얘가 고려 의종이 정서를 불러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너를 잠깐 유배지에 보낼 테니까 내가 곧 부를 테니까 잠깐 가 있어 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부산으로 보냅니다. 이 정서가 갔던 여기 유배지는요 우리도 지금 갈 수 있는데 부산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가 이 정서가 갔던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 시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랑 가보시고. 자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과정이니까 정서 내 얘기야 이런 얘기잖아. 임금이 불러주지 않아요. 왜 불러주지 않을까? 최씨 무신 정권에 의해서 고려 의종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이유가 없죠. 못 불렀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볼게요. 으쌰.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운이 나니 그리워웁니다.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네. 직설적으로 표현했네.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워 울어요. 이렇게. 산 접동새 나와 이슷하뇨이다 비슷합니다. 산의 접동새와 나는 비슷한 거야. 내가 님을 그리워 울듯이 산의 접동새가 님을 그리워 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학 개념으로 가면 얘가 바로 뭐야? 주객 동일화죠. 접동새가 나와 동일한 상태잖아. 주객 동일화. 아니시며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며 억울하다는 얘기죠. 거칠으신 줄 거짓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기 아은은 거짓인 걸 압니다가 아니라 아은은 여흥꾸입니다. 흥을 돋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유후 이런 겁니다. 아니시며 거짓입니다. 유후. 잔월 효성이 아르시니이다. 잔월은요 뭐냐면 잔돈이 있어요 하면 그때의 잔월입니다. 나머지 잔자야.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직전의 달. 그 다음에 효성은 샛별, 금성.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달림별림도 아르신이다. 뭘 알아?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달림별림도 알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잔월 요성은 나의 결백, 즉 죄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놈이네. 결백을 증명해주는 놈입니다. 잔월 요성도 아르신이다.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넋이라도, 즉 죽어서죠. 넋이라는 건 영혼만 있는 거잖아. 내가 살았을 때 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나는 죽어서라도 이 얘기야. 님을 한대는 함께, 님과 함께. 나는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녀저라의 녀다는 살아가답니다. 그럼 나는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흐 유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요, 살았을 때 님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죽어서도 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죄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버기시더니 우기던 사람,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놈이 이러시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놈이 누구예요? 이거네. 그럼 버기시더니는 세모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내 님을 그리자와의 내와 반대되는 거죠. 나를 유배지에 보낸 놈이잖아. 이 버기던 놈이 죄가 있다고. 이러시니까 누굽니까? 나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과함도 허물도 천년 만년 할 때 천만 없소이다. 없다. 조금도 없다는 얘기죠. 천만 없다는 건 조금도 없어요. 나는 죄가 절대 없어요. 마르신다 밑에 있죠? 마르신다는 건 무리들의 말입니다. 마르신다는 무리들의 말이라고. 말은 말이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써있잖아. 요거는 무리. 그죠? 무리들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참소한 놈들의 말이에요. 슬픈더 슬픕니다. 유후. 이거죠? 님이시. 이거 아니죠? 님이여 나를 하마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때 불러준다고 그랬잖아. 일찍 불러준다고 그랬잖아. 잠깐만 있으라며. 아소니마. 도람? 굳이 쓴다면 다시 돌아와. 그죠? 빠진 말을 쓴다면 다시 돌아와. 들으샤. 굳이 목적을 넣는다면 내 말을 들어주세요. 우기던 놈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요. 괴오소서, 괴다는 사랑하다죠. 목적을 넣는다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야,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보죠. 자, 나죠? 나가 누구냐면 이제 화자겠죠.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써요? 님을 그리워서 울고 있죠. 그죠?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해. 그리워한다라는 건 님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아하니까 그리워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거냐면 그리워서 울고 있죠. 그거와 똑같은 놈이 있어요. 누군데요? 접동세가 있죠. 접동세. 그래서 우리 요번 EBS 말대로 한다면 얘가 뭐냐면 주객 동일화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뭐 있어? 감정 이입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접동세에 나의 마음이 이입되어 있는 상태잖아. 요 상태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함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나침도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야? 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 달림과 별림도 알거든요. 잔월, 효성이 나의 죄가 없음을 알죠? 그죠? 결백을 어떻게 한다? 증명해주는 놈입니다. 얘가 결백이라는 건 죄가 없음이죠. 결백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림과 별림입니다. 그럼 나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달림과 별림은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존재겠죠. 그럼 온통 긍정적인 애가 있냐? 아니야. 나를 이렇게 유배지에 보낸 놈이 있죠. 그게 누구야? 벽이 시던이죠. 우기던 놈이잖아. 그럼 얘가 우기던 놈이니까 나를 유배지에 보낸 놈이죠. 이 놈이 임금에게 거짓 참소를 하죠. 그죠? 거짓 참소를 해서 내가 억울하게 왔다는 설정이잖아. 그래서 얘들이 뭐 하냐면 무리들이 말을 전했죠. 그 뭐라고 그랬어? 마르신뎌라고 나왔죠. 그죠? 이건
한마디로 거짓 참소죠. 요것은 거짓 참소죠. 그래서 이놈들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임금아 다시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요. 다시 나를 불러주서 사랑을 해주세요. 이놈 버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정과정의 내용이었군요. 빨리빨리 써. 네. 다음 거. 자, 황계사입니다. 황계사. 요거 요래 끝나고요. 황계니까 뭐야? 노란 통닭, 아니, 노란닭. 노란닭입니다. 노란닭. 황계사. 가사입니다. 가사는 음문과 산문의 중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엄청 긴데, 요 황계사는 조금 짧은 편이야. 요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한 5분의 4 정도는 다 나왔어. 밑에 한 4줄 정도 더 있는데, 그건 그냥 제 말로 떼어버릴게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올 거냐면, 이제 화자가 있는데, 남자인 것 같아요. 화자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님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저것이 왜 안 올까 이거야.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원망이라 함은 그 안에 뭐가 깔린 거야? 애정. 그죠? 애정이 깔린 거니까 그리움이 깔린 거야. 왜 안 와? 이런 거야. 욕은 하지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움이 살짝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화자가 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너 도대체 왜 안 와 이 새끼야? 이런 얘기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어떻게 써? 그리움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원망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너 도대체 못 오는 이유가 뭐냐? 못 오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 혹시 개가 짖어서 못 오냐? 이런 거. 너 혹시 우리 집에 물이 깊어서 못 오냐? 너 우리 집에 뭐 산이 높아서 뭐냐? 개물산이네. 이거 뭐요? 개물산이 이게 이제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가 짖고 물이 높고 물이 깊고죠. 물이 깊고 산이 높아서 못 오냐? 왜 못 와야? 이런 원망입니다. 이 말은요, 빨리 와 이거죠. 제발 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원망이 또 나옵니다. 자, 병풍이에요. 병풍에 황계가 있어요. 황계. 노란다. 병풍의 황계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겁니다. 주객 동일화된 거야. 왜냐면 얘가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여자한테 찾아가기도 좀 뭐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뭐하고 뭐 이런 상태인가 봐. 병풍의 황계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너 이 병풍의 이 황계가 목을 쭉 빼서 꼭 뀨 하면 올 거야 이런 겁니다. 황계가 울면 올 거냐 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너 그림에 있는 닭이 울면 올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관계는 뭐냐? 이상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알아? 너 옛날에 김반중의 구몬 봤지? 거기에 성진이 나오잖아. 그 성진이하고 팔선이하고 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나는 이런 사랑을 꿈꿨는데 왜 안 와? 난 성진이처럼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와? 그 다음에 돛대가 달린 배. 그죠? 그 다음 보통 문학작품에서요, 물은 여자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 떠 있는 건 남자를 많이 상징해요. 그러니까 돛대선은 남자겠죠? 그 다음에 너는 중국에 있는 황하강 같은, 황하수와 같은 그런 사랑. 그죠? 황하수에 돛대선이 하나 딱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그리워하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꿈꾸는데 너 왜 도대체 안 와? 달님이여. 화자가 이제 달에게 기원을 합니다. 달님이여, 우리 님을 좀 비춰주세요. 내가 좀 볼 수 있게요. 얘를 비춰주세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아, 힘들어. 왜 남의 팔뚝을 만져? 그거 아니잖아. 마음의 소리 들었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자, 한번 보자. 시끄러. 자, 가사는 3, 4조와 4, 4조의 형태를 갖는다고 그랬지, 나연아. 그죠? 멍 때리지 마.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3, 4조와 4, 4조를 잘 안 끊어져요. 하루아침에 난군 이별 후이 소식조차 뚝 끊어져.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근데 원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하루아침에란 말이 없어요.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뚝 끊어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일조라는 한자를 풀어준 거야. 그죠? 여러분 보라고. 그러니까 하루아침 난군 끊어. 여기까지가 하나. 원래는 일조 난군 이렇게 나옵니다. 이별 후에 끊어. 소식조차 끊어. 뚝 끊어져. 됐죠? 그러니까 가사는 3, 4조나 4, 4조의 사음보 형태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별했으니까 급작스러운 이별을 했나봐. 갑작스러운 이별을 했나봐요. 자네는 꼭 못 오는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왜 안 와? 이야야 말 좀 듣소. 마치 후렴구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거기에 봤더니 마치 뭐야 말을 건네는 듯해요. 건네는 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가창을 고려한 것 같아요. 가창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가사는 옛날 사람은 노래로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원래 길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숨 막혀 뒤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쉬는 포인트를 후렴구처럼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다면 가창을 고려했다면 아 이게 바로 뭐야? 구비적 성격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의 성격을 가졌죠. 구비적이라는 것과 반대는 기록이죠. 구비는 입에서 입으로, 그 반대말은 기록 문학이죠. 구비 문학의 특징입니다. 다시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개 세모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 같은 게 어떤 게? 바로 장애물이겠죠. 못 오던가, 니은가 이런 것들은 추측의 표현이죠. 이런 추측의 표현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개 짖어서 못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아야 말 좀 듣소. 춘수가 만사택하니. 봄에 물이 만사택이니까 만 가득하대요. 택은 연못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야? 봄물이 연못에 가득하니. 물이 기뻐 못 오는가? 물세모 치면 되겠죠? 이아야 말 듣소. 하운 여름 구름이 닭이봉하니 봉우리에 가득하니. 산이 높아 못 오느냐? 산세모 치면 되겠죠? 이아야 말 듣소. 한 곳에 들어가서 육간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하는구나.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연애의 모습입니다. 그죠? 화자가. 그런데 지금 화자는 이렇게 하지 못했죠. 성진이와 팔선녀처럼 사랑을 못 나누고 있잖아. 그렇다면 입에서 나온 문학 개념을 적용시키면 뭐야? 주객 대비죠. 그죠? 여기는 바로 주객 대비가 되겠죠? 지화자 좋으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수탁이. 황계수탁은 화자의 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 동일화. 황계수탁이 두 날개를 둥둥 치면 날개를 확 핀대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림인데 이런 짧은 목을 길게 빼요. 긴 목을 에우리다는 고개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흔들고 사경 1점에 날새라고 꾹 울거든 올 겁니까? 자네어이 그리하여 안 온단 말입니까? 너란 죽어서 황하수 되고 날란 죽어 돛대선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와 두둥실 떠서 놀자꾸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연애관적, 그래서 이상적인 관계죠. 돛대선이 되고 황하수가 되는 거. 저 달아 보아라. 임계신대 명휘를 빌려다오. 명휘는 밝을 명자에 휘는 빛입니다. 휘황찬란할 때 그 휘야, 휘. 빛. 그죠? 밝은 빛을 빌려주세요. 나도 님을 볼 수 있게요. 이겁니다. 님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니까 달님 밝게 비춰주세요. 야야 말 듣소. 가을달 드높이 밝게 비추어. 달이 밝아 못 옵니까? 달이 너무 밝아서 못 옵니까? 그럼 좀 어두워야 옵니까? 뭐 이런 얘기야. 어디를 가고서 네가 오지 않습니까? 지하자 겨울 쉬고. 자, 그 다음에 10번의 보기 박스 볼게요. 만전준 별사에 3년이 나왔네? 이거는 주객 대비가 되는 건 아니야. 넋이라도, 즉 죽어도죠. 죽어도 님을 한데 함께 년이 살아가는 걸 모습을 여겼다. 아,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꿈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죽어서라도 님을 함께 사는 것을 꿈꿨는데 퍼기시더니 우기던 사람이 이러십니까? 누굽니까? 어긴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 즉 님과 나는 죽어서도 우리 사랑하자라고 서로 약속했는데 도대체 누가 어겼어? 이겁니다. 그럼 나는 아니니까 누구겠어? 님이야 이런 얘기죠. 네가 어겼지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러면 7, 8, 9, 10 한번 풀어볼까요?